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선 인류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 바로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 파라오의 무덤이었죠. 하지만 그 황홀한 영광의 순간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의 봉인이 풀리자마자 탐험가들을 덮친 기이한 죽음의 그림자들. 과연 고대 파라오의 저주라는 것이 정말 존재했던 이야기일까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실제 일어났던 의문의 사건들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1920년대 초 이집트 고고학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황량한 사막과 고요히 잠든 왕들의 계곡은 수많은 탐험가와 학자들에게 미지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웅장한 신전들은 이미 인류의 경외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무덤들은 이미 발견되었거나 도굴꾼들의 손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어요. 이집트의 모래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파라오의 안식처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었죠.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대중의 열광적인 관심은 식을 줄 몰랐지만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 남자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워드 카터, 영국 출신의 고고학자였죠. 그는 파라오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왕들의 계곡 어딘가에 아직 잠들어 있는 미지의 무덤이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하고 떠나갈 때도 카터는 끈질기게 이집트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삽과 붓을 놓지 않았어요. 30년 가까이 이집트 땅을 헤매며 고대 문명의 흔적을 쫓던 그의 집념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습니다. 특히 그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베일에 쌓여있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 주목했습니다.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짧게 통치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기에 그의 존재는 마치 안개에 쌓인 그림자처럼 희미하게만 남아있었죠. 카터는 투탕카멘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유물 조각들을 발견하며 이 소년 파라오의 무덤이 언젠가 자신의 손에 의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발굴 작업은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후원자들마저 지쳐가는 상황이었지만 카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2년 11월 4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들의 계곡의 뜨거운 모래 아래 카터의 발굴팀은 람세스 6세 무덤 입구 근처에서 뜻밖의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와 자갈로 뒤덮여 있던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마침내 봉인된 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터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봉인을 해제하고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비춰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율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뒤따라온 후원자 카나번 경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황금빛 보물들이 촛불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경외로운 발견의 기쁨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무덤 입구에서 발견되었다는 파라오의 경고문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경고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이 신성한 무덤에 발을 들이는 자에게 죽음의 날개가 찾아올 것이라는 식의 경고가 있었다는 소문은 전 세계를 순식간에 공포와 흥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소년 파라오의 무덤 발견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수많은 언론들은 이집트의 황금빛 보물과 함께 파라오의 저주라는 섬뜩한 전설에 대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저주가 현실이 되는 듯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1923년 4월, 투탕카멘 무덤 발굴의 최대 후원자였던 카나번 경이 이집트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덤을 발견한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죠. 그의 죽음은 모기에 물린 상처가 감염되어 폐렴으로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그 순간 런던에 있던 그의 애견이 울부짖고 카이로 시내의 전등이 일제히 깜빡였다는 기이한 소문이 돌면서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라오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다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고대 파라오의 영혼이 현대 문명의 침입에 분노하여 복수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했죠. 발굴팀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공포는 빠르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나번경의 죽음을 시작으로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들이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나번경의 비서였던 리처드 베델은 원인 모를 고열로 사망했고 유물들을 엑스레이 촬영했던 방사선 전문의 아치볼드 리드 박사 역시 갑작스러운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카나번경의 절친한 친구이자 무덤을 방문했던 조지 제이 굴드까지 폐렴으로 사망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발굴팀을 하나둘씩 덮쳐오는 듯한 섬뜩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파라오의 저주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치 살아있는 실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다음 희생자가 누가 될지, 이 저주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신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의문사를 보도하며 대중의 공포심을 부추겼고, 이집트의 신비로운 역사와 결합된 저주 이야기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고대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저주를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이러한 의문의 죽음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저주가 아닌 무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인들을 찾아 나섰죠. 가장 먼저 제기된 가설 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나 박테리아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무덤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이 고대 미생물들이 발굴팀원들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무덤 내부의 공기는 오랜 세월 동안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기에 현대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병원균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과학적 설명은 독성가스의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을 건설할 때 사용했던 특정 재료나 시신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 반응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가스들이 무덤 안에 축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화수소와 같은 독성가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스들이 무덤이 개방되면서 외부로 유출되었고 발굴팀원들이 이를 흡입하여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주장도 강력했습니다. 발굴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고령이었거나 이미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수십 명의 발굴 관계자들 중 몇 명이 몇 년에 걸쳐 사망한 것을 두고 저주라고 단정하기에는 통계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자리 잡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전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되지 않는 몇몇 기이한 죽음의 시기와 정황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과학과 미스터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만들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 파라오의 영혼이 남긴 경고였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학은 분명 많은 의문을 해소해 주었지만 인간의 상상력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과학은 분명 많은 의문을 해소해 주었지만 인간의 상상력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는 노력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죽음이 그저 섬뜩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고대 파라오의 영혼이 남긴 강력한 경고였을까요? 이 끝없는 논쟁 속에서 과학자들은 무덤 안의 환경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이 수천 년간 봉인되어 있던 공간이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그 안에는 인체에 유해한 다양한 물질들이 축적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 포자나 독성을 지닌 미생물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을 수 있고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광산이나 밀폐된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황화수소 같은 치명적인 가스가 무덤 내부에 고여 있다가 봉인이 해제되면서 외부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발굴 팀원들이 이런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오랜 시간 외부와 차단된 채 습기가 가득했던 무덤 속은 유해한 미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발굴 당시 탐험가들이 흡입했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곰팡이 포자나 고대 박테리아를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죠. 마치 낡은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성면 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듯 고대 유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에 미라를 만들고 부장품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부제나 다른 화학 물질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 물질로 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요. 물론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주장도 강력했습니다. 발굴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이미 고령이었거나 혹은 발굴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죠. 수십 명에 달하는 발굴 관계자들 중 몇 명이 몇 년에 걸쳐 사망한 것을 두고 저주라고 단정하기에는 통계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특정 집단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논리였죠. 마치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 어떤 일을 한 후 몇 년 뒤 몇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일이 저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자리 잡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전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몇몇 기이한 죽음의 시기와 정황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과학과 미스터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카나번경의 사망 직전 모기에 물린 부위가 감염되어 폐혈증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은 있었지만 그가 죽기 직전 카이로 전체에 전기가 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거나 그의 애완견이 멀리 떨어진 영국에서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 파라오의 영혼이 남긴 경고였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학은 분명 많은 의문을 해소해 주었지만 인간의 상상력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경외감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과학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상상력은 더욱 풍부해졌고 전설은 더욱 견고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잠들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섬뜩한 미스터리 앞에서 인류는 마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세상을 온통 뒤흔들며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과연 무덤을 건드린 자들에게 닥쳐온 모든 죽음이 고대 파라오의 초자연적인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분히 설명 가능한 과학적인 이유들이 그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투탕카멘, 무덤 내부의 특수한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던 폐쇄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 생성되거나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예를 들어 무덤 벽화에 그려진 화려한 그림들이나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대 이집트의 독특한 안료와 방부제 속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물질들을 사용했든 아니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을 띠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빛 한 점 들지 않던 습한 공간에서는 위험한 박테리아나 치명적인 곰팡이 포자들이 번식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발굴 팀원들이 무덤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미생물에 노출되었을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카나번경의 폐렴은 이러한 곰팡이 감염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설명될 수도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들이 무덤을 침범한 자들에게 조용히 복수라도 하듯 서서히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것이라는 섬뜩한 가설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을 침범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이나 함정을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정교한 방어 시스템처럼 무덤을 파헤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험을 심어두어 영원한 안식을 방해받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설들은 너무나도 기묘하게 연이어 터져나온 발굴 관계자들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몇 조각을 가까스로 맞춘 듯 보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그림들이 텅 비어 있는 듯한 찝찝한 의문들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을까요? 발굴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고령이었거나 이미 지병을 가지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덥고 위생 상태가 열악했던 당시 이집트의 발굴 현장 환경이나 풍토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기묘하게 연쇄적으로 발생한 죽음의 행렬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을 냉혹하게 조종하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인 가설들과 초자연적인 전설이 팽팽하게 맞서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한 남자는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바로 투탕카멘 무덤 발굴의 최선봉에 섰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였죠. 그는 수많은 동료와 발굴을 후원했던 카나번 경까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발굴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유산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겠다는 불굴의 사명감이 그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카터는 무덤 안에서 발견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물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존했으며 결국 수십 년에 걸친 집념으로 발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끈기와 열정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완성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파라오의 저주라는 전설은 그의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강력하게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고대 파라오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원초적인 경외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이처럼 미지의 존재 앞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에 매료되곤 하죠. 그렇게 투탕카멘의 무덤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오래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인간이 미지의 존재에 대해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끝없는 호기심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세상을 설명해낸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합리적인 이성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지의 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 아래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어린 파라오의 무덤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모든 비극적인 죽음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하고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투탕카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주 오래된 과거의 미스터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전설 사이에서 영원히 계속될 줄다리기,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풀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깊은 사색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덤은 지금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지만 그 안에 잠든 파라오의 영혼이 과연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는지, 혹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이 머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